한밤중 도로에서 정말 기묘한 연쇄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. 고가의 농기계는 박살이 났고 여러 운전자와 보험사들의 책임 공방이 아주 얽히고 설키게 됐죠. 이 실제 판례를 통해서요, 이렇게 복잡한 손해배상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사건은 이렇습니다.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. 한 트랙터가 베일러라는 커다란 농기계를 뒤에 매달고 가고 있었죠.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오던 차가 이 베일러를 쾅 하고 들이받은 겁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그 충격으로 베일러가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갔는데 이번엔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이걸 또 들이받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인 2차 사고로 이어진 거죠. 이 연쇄 사고 때문에 베일러는 보시다시피 완전히 못 쓰게 됐습니다. 여기서 이제 핵심 질문이 나오는 거죠. 아니, 이렇게 여러 차량이랑 보험사가 얽혀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 비싼 기계값을 물어내야 하는 걸까요? 자,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쟁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바로 보험사의 허점인데요. 이게 좀 재밌습니다. 가장 예상치 못한 주장이 뜻밖에도 피해자 쪽, 그러니까 트랙터 보험사에서 나왔거든요. 트랙터 쪽 보험사가 뭘 근거로 보상을 거부했냐면 바로 면책 약관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.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도 책임 못 져요 하고 미리 정해놓은 예외 조항 같은 거예요. 바로 이 조항이 사건의 첫 번째 실마리가 됩니다. 그 약관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. 피보험자, 그러니까 운전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는 보상 안 해준다. 이 사용 또는 관리라는 단어, 이게 핵심이었어요. 자, 그럼 법원은 뭘 판단해야 했을까요? 트랙터 운전자는 그냥 운전만 한 걸까요? 아니면 베일러를 관리한 걸까요? 이게 애매하죠. 베일러 주인은 따로 있는데 실제로 도로에서 이걸 끌고 움직인 건 트랙터 운전자였으니까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. 트랙터 운전자가 베일러를 끌고 간 것 자체가 이걸 사용하고 관리한 행위라고 본 거죠. 결국 이 판결 하나로 트랙터 쪽 보험사는 보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책임은 누구에게 갔을까요? 맞습니다. 사고를 낸 다른 운전자들이죠.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나옵니다. 바로 돈 문제예요. 다 망가져버린, 그것도 7년이나 쓴 중고 농기계인데 이 가치를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? 법원이 최종적으로 산정한 금액, 바로 4,491만 3,427원입니다. 와, 정말 이런 단위까지 정확하죠? 이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.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. 법원의 계산법은 아주 체계적이었어요. 딱 3단계로요. 첫째, 타이어나 펌프 같은 내부 부품을 보고 이번 2011년식이구나 하고 연식을 추정했고요. 둘째, 이 기계는 한 20년 쓸 수 있다고 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중고가격, 즉 감가상각을 적용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부가가치세 10%를 더해서 최종 교체 비용을 딱 확정한 겁니다. 아주 논리적이죠? 그런데 가해 차량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? 또 다른 주장을 합니다. 아니, 저거 부서졌어도 고철로 팔면 돈이 되지 않냐? 그 고철값은 빼줘야지 라고요. 근데 법원은 이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. 왜냐? 수리비가 기계값보다 훨씬 많이 드는 상황이면 남은 찌꺼기, 즉 고철의 가치는 법적으로 빵원으로 봐야 한다는 아주 명쾌한 논리였어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최종 판결만 남았네요. 베일러의 가격은 정해졌고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그래서 누가 몇 퍼센트나 책임질 거냐, 즉 책임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. 법원은 사고를 낸 차량들 책임을 85%로 봤습니다. 그럼 그렇지 싶죠.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자 쪽에도 15%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어요. 아니, 받친 쪽인데 왜 잘못이 있다는 걸까요? 아니, 피해자인데 왜 15%나 과실이 잡혔을까요? 이유는 바로 안전 문제였습니다. 트랙터 운전자가 그 캄캄한 밤에 베일러를 끌고 가면서 법으로 정해진 안전등이나 야광 반사판 같은 걸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던 거예요. 법원은 이 점이 사고가 나는데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 겁니다. 너도 조심했어야지 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 복잡한 사건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? 4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보험에서 말하는 사용이나 관리는 내가 이걸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느냐가 기준이라는 거. 둘째, 이런 특수 장비의 가치는 세금까지 포함한 새 제품 교체 비용으로 계산된다는 점. 셋째, 사고로 장사를 못해서 손해를 봤다는 식의 간접적인 피해는 증명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.
밤길에 안전장치 하나 소홀히 했다가 나도 과실이 잡힐 수 있다는 거. 안전이 정말 최우선입니다.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.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복잡한 사고가 닥친다면 가장 먼저 뭘 증명해야 할까요? 정답은 바로 인과관계입니다. 나의 손해가 바로 저 사고 때문에 직접 발생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. 이게 모든 법적 다툼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